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 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제가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60대로서 꼰대스럽게 잔소리하려고는 아니냐 이런 댓글이 달렸던데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엄마들을 많이 만나봤고 그리고 한 사람이 교직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낮에 학원하는 사람으로서 시간이 나서 엄마 대신 학부모 총회라든가 학교에 많이 관여를 했습니다. 청일점으로서 엄마들 사이에 둘러싸여가지고 그래서 학원에서 보는 엄마와 학교에서 보는 엄마는 천양지차입니다. 저도 교직에도 있었고 학원에도 있었지만 학교에서는 열을 이야기한다면 학원에 와서는 백을 말합니다. 학원에서는 계약관계잖아요. 한 달 수강료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요구를 다 말합니다. 학교에서는 선택 안 한 거잖아요. 어찌 보면 담임도 교과 교사도 선택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할 말을 못 합니다. 지금은 이제 바뀌었다고 하지만 옛날 뭐 벌써 30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서 한 사람은 얼마 전에 그 명예퇴직했는데 요즘은 학부모들이 갑이라고는 하던데 제 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체로는 학부모가 교사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대로 못합니다. 그렇게 제가 학교에서 겪어보고 학원에서 겪어본 엄마들 무엇보다 아내도 엄마고 제 엄마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책이라든가 살면서 본 그 엄마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그 간접 경험에서 직접 경험에서 나온 것을 들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 노릇을 많이 해가지고 아마 가르치려고 들고 그 훈계조 말이 내용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을 겁니다. 책에서는 말합니다. 초3면 늦는다. 초등학교 4학년이면 늦는다. 그때 자사고 준비해야 되고 특목고 준비해야 되고 대학도 학과까지 정해가지고 준비해야 된다. 얼마나 조기 교육을 많이 합니까? 태교부터 시작해서 이제 걷기 막 시작하면은 돌 때부터 해가지고 돌잡이로 뭘 잡느냐 청진기 잡으면 역시 의사 나왔다. 뭐 책 들면은 또 박사 나왔네. 공부 잘한다고. 연필 잡으면 또 연필. 이렇게 모든 것은 공부로 통하는데 어릴 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일찍부터 공부로 밀어붙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초등학교를 저학년, 고학년 그러잖아요. 3학년까지를 저학년, 4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를 고학년 그러니까 4학년 때 배우는 양이라든가 질이라든가 이게 변하기 때문에 수학 같은 것도 이제 어려워져서 그때부터 수학을 포기하는 이른바 수포자가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영어 같은 것도 본격적으로 더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4학년이면 이제 빨라서 사춘기도 오고 그러는 시기이기 때문에 공부로도 압박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어떤 그 본연적인 고민을 옛날에는 중학교에서 했는데, 지금도 중2가 무섭다고는 하지만, 초등학교 4학년 넘어가면 그런저런 이제 말귀도 알아듣고, 변화가 있기 때문에 초4 때 정신 차려야 된다. 철이 들여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빠릅니다. 그때 대학 안정해집니다. 인생 안정해집니다. 그런데 옆에서 순이네 엄마가 여기서 복동이네 엄마가 아니 지금 학원 안 보내? 아니 애들 지금 요새 뭐 수학은 뭘로 해? 해서 선행학습을 해야지. 중학교 거 미리 공부해야 되지. 아니 고등학교 대비를 해야 되지. 이렇게 나오면 자기 중심이 흔들리는 겁니다. 왜? 견고한 어떤 교육 철학이 없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자기 원리, 이론, 그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학교 다닐 때 뭐 그렇게 공부도 잘 못했는데, 옆집에는 뭐 서울대 나왔다고 하지, 여기는 뭐 의사 부부라고 하지. 그러면 그렇게 대세에 휩쓸립니다. 대세를 안 따른다는 거 어렵습니다. 주식 투자할 때도. 어떤 의견 낼 때도. 비교할 줄 아니까. 얼마나 낱말하기는 쉽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새끼는 그냥 벌벌 하면서 남한테는 뭐 자녀 인생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어릴 때부터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데다가 초조하고 불안하니까 남의 말이 유난히 잘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읽기, 쓰기, 세마기, 그래서 오죽하면 학교에서도 초등학교에 들어온 학생이 초등학교 1학년 교사가 그런 것도 안 배우면 다른 애들은 다 영어도 배웠는데 너는 한글도 모르느냐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근데 그게 정상이 아니죠, 사실은. 초등학교에서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일이라든가 이스라엘, 특히 유대인들은 입학 전에 이렇게 그 토라 그러죠. 성경, 구약.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려준다든가 책을 읽어준다든가 그리고 말로써 이렇게 주고받는다든가 그런 건 하지만 스스로 읽고 쓰고 셈하고 구구단까지 외우게 하는 그런 교육은 안 한다고 합니다. 왜? 바탕을 다져야 할 때는 바탕을 다져야지. 즉 공부의 그릇을 만들어야 하는 이 시기. 그 다음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신적인 어떤 그 애착관계. 더 중요한 체력. 체력이 실력이잖아요. 왜 우리가 서양한테 그렇게 뒤집니까? 서양 애들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어찌 보면 놀면서 체력을 길러놓기 때문에 지적인 것과 이 체력인 것, 체력적인 것, 지, 덕, 체 이걸 삼위일체를 이뤄놨기 때문에 갈수록 밤새워 공부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비실비실 해가지고 고등학교쯤 가면은 뭐 이제 4시간 이상 자면 안 되네 하니까 체력이 딸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체적으로 우리가 약한데 요즘에 잘 먹으니까 이제 크기는 하지만 허대는 이렇게 입학 전에 조기 교육을 안 하고 오히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바탕을 다져서 이제 용량을 우리가 저수지라면 걔네들은 유태인들은 댐처럼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백 미리 비가 와도 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접시 같아가지고 커봤자 이 뭐 저수지 조그마한 동네 저수지만 해서 비 그냥 몇십 미리만 오면 뚝이 터져버리는 겁니다.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게 보면 유대인들의 이 지독함을 우리가 감당을 못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게? 조기 교육의 폐해예요. 어찌 보면 조기 교육의 폐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호기심 망쳐버리죠. 인간은 이 지적 욕망이 본능적으로 장착된 그런 동물이잖아요. 근데 지적 호기심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왜? 계속 주입시키려고 하니까 공부는 재미없는 거구나. 책 읽는 것은 진짜 이거 고역이구나. 자발성 없어지죠. 그렇게 공부 혐오증을 유발하죠. 그리고 공부가 단계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공부는 미리 당겨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체계 없이. 원리가 뭐랄까요.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논에서도 말했잖아요. 학이 시습지 배우고 또 자습 익히고 배우는 근데 누가? 스스로. 그럴 때 기쁘지 아니한가? 불행여로와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억지로 부모한테 끌려다니면서 하니까 호기심도 자발성도 이 공부에 대한 뭐랄까요 그 자립심 스스로 공부하는 힘 그리고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어떤 그 단계성 이런 것 저런 것이 다 망가진 상태에서 공부하니까 그냥 내가 대학교만 들어가 봐라 공부하는가 봐라 대학교만 들어가면 대학 원수로서 그렇게 노래를 불렀지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 이 대학 들어가기만 해봐라 내가 공부 안 한다고 대학 들어가면 다 놔버리잖아요. 그래서 유대인한테 밀리는 거예요. 유대인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공부 안 하지만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그냥 어설프게 하고 수학도 우리보다 시원찮지만 대학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자기 딱 진로를 잡으면 물불안거리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학원 하면서 그런 조기 교육에 뭐랄까요 쩌든 엄마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논술 제가 가르쳤는데 고등학생한테 논술 그래서 대입 논술을 가르치는데 논술 광고 내면 어디서 제일 많이 전화 옵니까? 초등학생 엄마들이 전화 옵니다. 그것도 저학년. 아니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논술 할 때입니까? 배경 지식을 쌓고 사고력을 기르고
뭔가 실제적인 것을 사실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필요하지. 그때 비판적 사고, 논리적 사고, 추리적 사고 이게 필요합니까? 그때부터 하면 좋죠. 자발적으로. 근데 억지로 하면 공부 자체를 싫어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공부 혐오증 환자들이 초등학교에서 많이 생겨요. 그래서 오죽하면 강남이 그런 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강남이 학원도 많지만 소아정신과 의사들도 거기서 개업해야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거기 그런 환자가 많으니까. 누구 때문에? 엄마, 아빠 때문에죠. 제가 그 학원에서 국어 논술을 가르쳤는데 국어 하면 되게 우습게 합니다. 수학, 영어지 학원 가도 학원 시장 자체도 국어는 좁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이 엄마가 와서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순이는 날마다 국어 공부한다고 그러는데 그 철수 보니까 공부도 안 하는데 걔는 국어 점수가 그렇게 나오는데 근데 상위권에서는 국어 점수가 꽤 차이가 크거든요. 아마 지금도 그럴 겁니다. 물론 수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상위권에서는 수학의 변별력보다 국어가 변별하는 측면이 컸습니다. 그때는 제가 할 때는 또 점수도 많았고 다른 게 100점이 그랬는데 국어는 120점이었던가. 지금 수능은 이제 아들들도 다 대학 마치고 학원가 떠난 지도 오래돼서 이제 지금은 정확히 제가 모르지만 아무튼 국어가 어떤 아이는 바탕이 튼튼하기 때문에 공부 안 하도 잘 나오는데 고등학교 막가 가서 막딱 쳐서 공부해봤자 안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급하지 체계적으로 하기는 어렵지. 그 다음에 학습 분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국어는 사실은. 국어 우리나라 같은 고등학생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가르치면서 보니까 수재들은 고등학교 나와서 대학 교수해도 되겠더라고요. 진짜. 제가 오히려 배울 만한 학생들을 많이 봤습니다. 체계적으로 하면 그렇게 국어 용량은 어휘를 10만 어휘 아는 사람 있는가 하면 영어 같은 거는 무슨 만 단어 그 10분의 1, 20분의 1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어 차이는 큽니다. 상당히. 점수 차이에서는 10점, 20점밖에 안 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제가 이렇게 논술을 해보고 국어를 해보니까 이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습 분량 차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영어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배운 이 수학, 중학교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배우고 뭐 초등학교는 한 고학년부터 그런 것 저런 것하고는 국어라는 것은 다른 것을 공부하는 모든 도구이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 바탕을 잘 쌓은 사람은 공부 안 해도 점수가 잘 나오지만 바탕이 부실한 사람은 기초가 없는 사람은 고등학교 와서 그거 반짝 공부한다고 안 됩니다. 그런데 혼자 해보다 안 되면 고등학교 3학년쯤 와가지고 다급하면 막 쫄라댑니다. 비결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안 하는 공부를 누가 해줍니까? 자기가 해야 됩니다. 저는 학원 오면서도 철저히 그랬습니다. 나는 가르치지 않는다. 다만 확인할 뿐이다. 그래서 공부하게 했지 공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고3인데도 그 엄마가 교육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어디서 이제 그런 학원 소문을 들었는지 와가지고 조르는 겁니다. 좀 가르쳐달라고. 그럼 학위를 받았어요. 난 고3은 안 가르친다. 고등학교 예비고 3까지는 가르치지만 3학년 되면 고등학교 뭐 야간 자율학습도 그때 많이 하고 모의고사도 수시로 보고 학원은 한 달 단위로 등록하고 한 달 등록하는데 모의고사 뭐 그전에는 한 달에 한 번 꼴 비슷하게 봤는데 한 달에 한 번 보면 모의고사 볼 때마다 이게 막 희비가 엇갈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막 점수가 안 나오냐? 아니 한 달 단위고 고등학교 3학년이 그렇게 점수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그게 그런 기술이 있으면 제가 서울이 아니라 전국의 명성을 떨치죠. 급하게라도 단계를 밟아야 되고 아무리 급해도 뭐 3개월, 6개월 돼야 조금씩 표시가 날까 말까 그러는데 3월에 와가지고 이제 수능을 11월쯤 보는데 몇 달 남지도 않아서 저도 그렇잖아 부담되고 하는 사람도 부담이 되는데 엄마가 한 달 만에 모의고사 봐가지고 점수 안 나오면 그럼 못 가르친다. 데리고 가시죠. 당신이 가르치시죠. 그럴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교육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압축적으로라도 뭔가 단계를 밟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배우지만 비결 내놔라. 비법이 없느냐. 그러면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가서 그런 거 있는 데가 찾아보시오.
한 친구 생각이 나는데, 여기 그 유명한 상상고 다니는 친구입니다. 서울대 공대에 이렇게 입학했었는데, 저 거절했어요. 고3 오면 가르치지도 않고 그 반도 없고, 하려면 고등학교 2학년 하고 해야 된다.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자기 학교 막 후배도 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느긋하게 3개월까지는 무슨 말 나왔다 하면은 데리고 가라. 그리고 실제를 공부해야 된다. 수학이나 과학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 이과생이었거든요, 그때. 그리고 모의고사 볼 때 일희일비 하지 마라. 적어도 3달은 참아라. 이런저런 몇 가지 조건을 걸어가지고 본인이 와서 이렇게 수업을 해보더니 일주일 해보고 2주일 해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게 해서 참 성공한 케이스가 있는데, 엄마가 이렇게 자기 고집 꺾고 모를 때는 전문가한테 맡긴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교육에 대해서 이해할 때, 그럴 때 됩니다. 급한데 마음까지 급하게 만들고 자기 자식 급하게 만들고 선생님 급하게 막 재촉하고 안 됩니다. 그러면 건너뛸 게 따로 있지. 급하더라도 제 길로 가야 됩니다. 늦었다고 할수록 느리게 가야 됩니다. 압축해서라도 단계를 밟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교육을 아는 사람이 역시 자기 자녀를 잘 가르치더라고요. 교육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 공부를 해본 사람이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요령만 알려달라고 하는데 그런 요령이 어디 있습니까? 학원에서도 그런 요령을 배워가지고는, 제가 논술이든 국어든 요령만 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안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실전에 가서 되게 재미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늦을수록 제 길로 가라.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지. 부모가 그런 교육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는 자녀 학원 하나 고르는 거 하며, 선생 고르는 거 하며, 자녀한테 이 교육에 대해서 뭔가 조언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조언을 하는 수도 있고 그럽니다. 제 방식이 옳다는 게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자기가 하지 않은 공부는 자기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그런 주의에서 제 방식을 따를 사람은 부모들의 동의를 받았고, 되게 성공한 케이스가 매우 많았습니다. 전주 전라북도 지방에서는 한때 떨쳤었거든요, 이런. 근데 제가 가르친 게 아니에요. 지금 학생이 공부하도록 하고 거기서 같이 학생들과 뭐랄까요,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저도 공부하면서 사실은 효과를 본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늦을수록, 초사하게 늦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 초등학교 부모들이 전화 오면 그랬어요. 그때는 책 읽으시오. 무슨 논술이가 수능 국어 공부입니까? 빨라도 너무 빠릅니다. 중학교 제가 볼 때는 한 2학년 때만 정신 바짝 차려도, 그때 철이 들 때고 사춘기 방황할 때이기 때문에 그때만 딱 제대로 방향 잡아도 늦지 않더라고요. 대체로 봐서는. 근데 너무 빨리 하려다가 엄마도 팽기고 자녀도 이렇게 지치고 사이 나빠지고 그런 경우를 꽤 봤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직장까지 그만두고 그냥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너무나 압박해가지고 잘 적응하지 못하는 걸 볼 때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런 것저런 걸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잔소리라면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늦을수록 제 길로 가라. 늦을수록 느리게 가라.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엄마들에게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